자, 그러면은 이 아이누인들이 이제 어떤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아이누의 문화유산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누 고전무용,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유형문화재인 아이누 생활연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누 생활연구 컬렉션 안에 있다고 에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누 고전무용은 1984년에 지정된 보호단체인 아이누 고전무용 연합보존회 구성단체가 8개 이제 보존단체가 있는데, 1994년에 9개 보존회가 이제 추가되어서 현재는 17개의 보존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의 보존회 이 제도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다르다 그러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니부다니 아이누 문화 보존회도 처음에는 8개 보존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누 고전무용은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1호로서 일본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2009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는 홋카이도 내에 4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3개가 아이누 문화이고, 1957년에 지정된 홋카이도 대학이 보존하고 있는 이 아이누 통나무배가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59년에 지정이 된 홋카이도 내에 그 하코다테시라고 좀 이렇게 니부다니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왼쪽에 있습니다만, 하코다테시 북방민족 자료관이 보관하고 있는 아이누 생활연구 컬렉션에 약 한 750점 정도가 여기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지정이 된 홋카이도 니부다니 및 주변 지역 아이누 생활연구 컬렉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카야노 시게루시, 즉 국회의원이 된 카야노 시게루시가 수집한 약 한 2,400여 점 자료 가운데 제작 방법 등등 이렇게 기록이 명확한 자료 1112점이 지정된 것입니다. 저기 홋카이도 니부다니 및 주변 지역 아이누 생활 연구 컬렉션 전체가 한 2,400점인데, 그 중에 이제 질이 좋은 1121점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부다니 아이누 박물관과 그 다음에 카야노 시게루시, 그 다음에 니부다니 아이누 자료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아이누 전통과 근대 개척에 따른 사루강 유역문화적 경관이 전국의 세 번째로서 중요 문화적 경관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민간 단체인 NPO 홋카이도 유산협의회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지만은 2001년에 이제 첫 번째 지정된 것이 25건, 그 다음에 2004년에 27건의 홋카이도 유산이 선정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아이누 문화에 관한 것은 아이누어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누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누 구비 전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홋카이도 각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홋카이도 유산 지도상에는 사실 장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웹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견학 코스로서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은 니부다니 아이누 문화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카야노 시게루 니부다니 아이누 자료관, 그 다음에 아이누 민족박물관 이렇게 인터넷 검색에만 웹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니부다니 관련한 대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니부단이는 공식적으로도 인정받는 문화유산의 하나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부다니의 이타와 그 다음에 에투스가 전통 공예품 지정을 받은 배경에는 이러한 다른 문화유산의 존재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장은 니부다니의 공예와 전성자입니다. 니부다니의 이제 역사와 공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니부다니 공예와 그 전성자를 살펴보는데, 먼저 이제 니부다니 계열을 잠깐 살펴보면은, 니부다니는 사루강, 지금 여기 쭉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사루강, 사루강이 하구에 하구에서 한 20km 정도 상류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이 비도리군, 지금 요 전체가 이렇게가 비도리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비도리군의 인구가 약 한 5,300명. 그 중에 이제 니부가와 지역의 사람들의 인구가 약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이 400명 가운데 아이누 민족은 70% 이상, 70% 이상으로 이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여하튼 이 아이누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은 니부가와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루강과 그 지류를 따라서 이게 마을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만은 1800년대 초 문헌에 의하면은 15개의 마을이 있었고 236호, 세대수가 236호, 그 다음에 1013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도리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옛날부터 이제 10개가 넘는 이 아이누 민족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었고, 뭐 지금 마을도 과거 마을과 같은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니부다니 지역 마을 지구에는 과거에 이제 3개의 마을을 포함해서 비도리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한 10에서 20%의 호수, 그 다음에 인구였지만은 1910년대, 즉 일본의 대정시대에 해당되는 1910년대부터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집중하는 이 혼초, 조금 요 지역 내에서도 이제 번화가가 있겠죠, 그죠? 좀 발달된 곳, 이 혼초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비교적 적은 인구로 이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토 사람들은 이 혼초를 중심으로 이제 이 본토 사람들이 와서 살았고, 비도리군으로서는 인구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증가를 셈이 됩니다. 이제 비도리군에서 니부다니만이 어떤 아이누의 거주 지역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예가 각 시대마다 이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 즉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이 에도 시대의 그 장소 청부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뭐 그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제도 하에서는 주로 이제 봄부터 가을에 이 어로기간, 고기를 잡는 기간에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사루강 하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해변에서 이제 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마을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이게 생계를 꾸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냥, 곰 사냥을 할 경우도 있고, 사슴 사냥도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 가족들은 이제 주요한
어떤 교육 상품이었지만은 목공예나 에투스 등도 교육 상품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 마츠에본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본토 지역에 있는 마츠에본에 이제 그 바치는 그런 어떤 헌납품, 헌납품은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헌납이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각 지역의 산물이지만은 이 1854년에서 1860년대에 어떤 헌납을 했는지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사루강에서 이제 생산되는 헌납품은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목재 쟁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투스 같은 천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조 뭐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도 시대 말기, 즉 조선 시대 말기에는 형태가 다른 그러한 목조 쟁반이 생산되게 됩니다. 이제 근대화로 접어들게 되는 이 명치 시대에는 이곳에 이제 외국인 뭐 여행자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연구자가 이제 기록을 남기거나 어떤 실물을 이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일본 시골 기행이라는 책을 낸 이사벨라 버드 비숍 같은 경우에는 1878년에 이 비도리 마을에 체류를 하면서 이 공예품이 어떻게 이제 매매되는지 그 매매 관행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 시골 기행 책 속에 보게 되면은 이 비도리초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숙박료를 받지 않아서 수공예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수공예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숙박료를 받지를 않아서 대신 수공예품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숙박료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아이누 사람들은 제시한 금액의 절반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활과 이 독화살 뭐 3개, 그 다음에 단도, 그 다음에 수표로 만든 의복을 이제 1달러 1센트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남자들은 사냥과 고기잡이가 그들의 일이고 실내 어떤 레크레이션으로서 그들은 담배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도라든지 젓가락 등을 만들고 있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수피로 만든 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즉 에투스입니다. 그래서 에투스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우리 조선에도 방문을 해서 나중에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본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면은 이 비숍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선에서 수집한 그러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하와이에 있는 비숍 박물관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00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네? 어쨌든 넘어와서 자, 에투스는 이제 1877년까지 이제 대량 생산되어서 주로 이제 본토에 많이 이제 이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아이누인들 자체도 이 에투스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직물 기술도 쇠퇴해 가게 됩니다. 이제 때마침 이제 명치 정부에 의해서 근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업 제품이 보급이 되고 수제 생활용품, 일상 생활용품은 일본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누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무렵 이제 기록으로서는 이제 명치시대 중반에 아이누 문양을 새긴 뭐 쟁반이라든지 있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찻잔 받치는 그 받침을 삿포로에서 판매를 했다라는 뭐 그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한편으로 한정된 사람이 판매용으로 제품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누구나가 일상생활용품으로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후인 1945년 전 혹은 한참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돗자리만 만들고 에투스는 이제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45년 말에는 이 에투스를 짜는 사람은 리부 단위에서도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은 인원이 개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떤 이 비도류군에서도 리부 단위에서만 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침체되는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1955년에서 1965년 무렵, 즉 일본 경기가 이제 한참 이렇게 좋아지는 그러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이제 윤택하다 보니까 이 홋카이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의 관광붐이 일면서 이 시기 관광붐이 일면서 다시 한번 이따하고 에투스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부단이 이제 관광과 공예인데 이 아이누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관광지는 옛날에는 명치시대부터 니부단이가 아니라 시라노이라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사히강이라든지 그죠? 이런 곳이 상당히 유명했고 1925년에는 아칸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홍구라는 지역도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니부단이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이 아이누 문화를 추구한 뭐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여행객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방문했지만은 일반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찾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니부단이의 미네품 거리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965년 무렵부터입니다. 니부단이 마을지 그 편찬위원회에서 발간을 한 니부단이라는 책이 1983년에 발간이 되는데 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잠깐 살펴보면은 1965년에 이제 삿포로에서 니쇼를 지나는 오비히로 지나서 이제 오비히로라는 지역으로 가는 이른바 니쇼 도로가 개통을 하게 되자 국도인 237호선 사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 237호선에 이제 인접한 니부단이도 이제 덩달아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그리고 일본 전체가 관광붐으로 한창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니부단이 사람들은 일찍이 관광붐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 니쇼도로가 개통을 하자 국도에서 아이누 미니품을 판매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잡화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미니품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니부단이의 미니품 가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에 그런 가게 중에 하나인 뭐 드라이브인이 오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70년까지 임대한 점포라든지 아니면 미니품 가게들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 어떤 니부단이 상점가의 어떤 기초를 쌓게 됩니다.
1972년에는 이 아이누 문화자료관이 개관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던, 나중에 당선이 되는 이 카야노 시게루 씨가 토지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민구 종류 등을 이제 기증을 하면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 당시 이제 우타리 협회 회보에는 비도리군 지부의 제안으로 이 협회 사업으로서 각 방면의 협력을 얻어서 실현되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홋카이도가 관광 붐을 타게 된 1955년에서 65년 요 사이 이 선물로서 목공예와 그 다음에 에투스 생산이 증가할 무렵에 니부다니도 관광지로서 조금씩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예 현황입니다. 기업조합 니부다니 미네가 현재 이제 니부다니 미네 조합입니다만은 1964년에 설립이 되고, 전통적인 공예 신청서 신청할 당시에 개요로서 이제 2011년에 출하금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 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타와 에투스 둘 다 이렇게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가 14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28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니부단이 이 두 개의 어떤 전통적 공예품을 제조사로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타하고 이제 에토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14개 업체에 28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출하 금액이 이타가 600만 원이고, 참고로 이제 1965년에 가장 호황기였던 그 당시에는 850만 원 정도, 연간이겠죠. 네. 정도였고, 이제 최근에 이제 5년간 이렇게 출하한 금액 수위는 거의 평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970년에 니부다니에 있었던 65년부터 이제 쫙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70년에는 한 50채 정도, 50개 업체가 이제 있었는데, 이 점차 이제 관광객들이 감소를 하고 이제 수요가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이 공예품 판매는 전반적으로 또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이직자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1990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99년에는 국도 정비 사업으로 또 더 줄어들게 돼가지고 6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작가로서는 니부다니 미네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타를 하는 사람이 8명, 그 다음에 에토스를 만드는 사람이 8명. 관광이 한참 붐을 이루는 그 당시에 남성은 이제 주로 목조품, 그게 이타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은 그 에투스를 많이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0대 이상인 사람들과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 40, 50대가 사실 이따의 8명, 그 다음에 에투스 8명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고 호황기부터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공예 전승자가 어떻게 기술을 개성해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의 선구자입니다. 이 목조든 직물이든 원래는 누구나가 사실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에 어디 진상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은 상업으로서 상품을 사실 제작하게 된 것은 1887년대입니다.
즉 명치시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한 기록이 지금 인용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이자와 우렌토크시가 아이누 문양을 새긴 쟁반이나 채받침을 만들어 삿포로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니부다니 민예품의 시작이라고 해도 좋다. 그 후 카이자와시가 파이프 제작 판매를 할 정도이고 자신들의 전통 기술을 살려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 점에 이제 착안을 한 것이 카야노 시게루시이다. 1945년대에 전국 초등학교 학생에게 아이누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춤을 보여주는 사업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홋카이도 이외 지역의 이제 관광지를 다니면서 아이누 민구가 잘 팔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53년부터 3년 무렵부터 이제 차받침이라든지 아니면 쟁반 만들기를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니부다니 아이누민의 아이누 관광의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일본의 관광 붐이 쭉 일면서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홋카이도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 그 이전에 이 시기에 이미 이 카야노 시게루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서 본토에 가서 이제 아이누 문화를 알리고 쭉 알리면서 쭉 둘러보니까 이게 민구가 잘 팔린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예. 자, 생활관과 기동 직업 훈련, 우리 뭐 기동대회 할 때 기동입니다만은 조금 이 표현을 속성 직업 훈련, 속성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니부다니에는 그 목조라든지 아니면 에투스 자기는 이제 명치시대 중반까지는 일반인들도 즉 많은 가정에서도 해왔지만은 그 후에 이제 차츰 만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이자와 우렌토크시라든지 아니면 카이자와 부인인 카이자와 우에사나시 등 일부를 제외하면은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 네. 그 다음에 10수년이 지나서 또 한참 뒤에 이제 1955년에서 60년대에 선물 수요의 이제 증가로 인해서 목조품이라든지 아니면 에투스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생산조합에서 이제 재료를 조달을 하고 공동 작업에서 이제 만드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55년에서 60년대.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이 기술이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 등 이 연장자로부터 배우는 것 외에 어떤 목조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습을 받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사히강 등 좀 더 앞서 선진지역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먼저 강습을 받아서 기능을 익힌 선배 밑에서 배우거나 전성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후에는 이제 어떤 직업 훈련원 같은 것이 생기면서 여기에서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홋카이도의 선물로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목공예품 곰 인형이 있습니다. 곰, 나무를 깎아서 만든 곰 같은 경우에는 1962년에 이 생활관에 아사히강에서 이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희망자가 강습을 받는 것이 이 니부다니에서의 어떤 생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누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어떤 거점이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일본에서는 공민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같으면은 마을회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해당이 되고,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있었던 마을회관 옆에 이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다양한 마을의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 이후에 이 아이누 협회 지부 등이 각지에서 이제 설립이 되게 되고, 1971년에는 이 리브다니의 어떤 새로운 생활관이 이제 건립이 되자 기존에 쓰던 그 생활관은 공동 작업장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면서 목조 고음을 만든다든지 등등 다양한 미니품들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한참 좋았으니까 이제 이러한 미니품을 만들면 전국에 다 이렇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1973년에 이 카이자와 씨는 미니품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 이제 본토에 가서 이제 특별 강연을 받고 이제 직업훈련 지도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74년에는 이 리부다니 생활관에서 가까운 우라가와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라가와 직업훈련학교 리부다니 분교가 이제 개교를 하게 되고, 카이자와 씨가 이제 면허증이 있으니까 전임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전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 공예과에서 이제 목조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취업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기능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단기간에 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속성 직업 훈련원이다. 기동 직업 훈련이 그런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리부다니에서는 훗날에 이제 직포과라고 해서 또 이제 그런 과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내용이 이제 1973년 3월 달에 홋카이도 신문에 이제 실리기도 합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7년 그런데 8월에 이 카이자와 씨가 이제 요절을 하게 됩니다. 네? 급사를 하게 되고, 78년부터는 앞서 잠깐 소개를 했던 카야노 시게루 씨가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기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카이자와 씨가 아주 뛰어난데, 그 사람이 가르친 그 뒤를 이어받아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아이누 목조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인 무사시노 미술대학, 동경에 있는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아이자와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대학에 있는 강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방법도 좋지만 그게 조금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어서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란 무엇인가, 목조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무사시노 미술대학은 이 카야노 씨가 나중에 이제 아이누 민구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도안을, 책 안에 많은 도안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도안들을 이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학생들이 그린 그러한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예 전성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공예를 그럼 개성을 해왔는지, 목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부다니 이타 개요로서 전통공예품 신청 당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통기법의 전승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카이자와 우렌토쿠 씨라든지 아니면 그의 부인인 카이자와 우에사나 씨를 비롯해서 리부다니 목조는 주로 자손 대대로 혹은 친척들이 이제 개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승자는 원래 니부단이 주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카노시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동경에서 이제 부부가 니부단에 와서 조각가인 이 카이자와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배우려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40년 이상 이 니부다니에서 목조를 생업으로 해왔고, 그의 부인도 이제 에투스라든지 아니면 자수를 만드는 어떤 작가로서 전통 공예를 개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발행된 어떤 그 기록 속에서 이 타카노시는 자신이 온 니부다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아이누 문화자원관이 막 완성이 되었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조나 에투스 장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언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관을 공동 작업작으로 하면서 목조 곰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쟁반이라든지 있다죠, 그 다음에 벽걸이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만들었고, 사실 이제 초보자일 때는 선배들이 이제 조각한 그 나무로 깎아서 조각한 생선 연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연어의 이제 비너를 조각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기술을 익힌 다음에 3년 후에는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유행을 했던 연어 액자가 있는데, 이 연어 액자를 만드는 이제 모든 공정을 혼자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요 연어 액자는 나중에 파워포인트 나중에 사진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한 5년이 되어서부터는 여러 가지 미니품을 어느 정도 뭐든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다 끝나기 전에, 채우기 전에 또 이렇게 스승인 카이자와 씨가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갈까라고 이제 생각도 했지만은 아내가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카노 미니점을 개점을 한 1979년 무렵에는 이 아이누의 어떤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어 벽걸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누 의상을 입은 뭐 남녀 인형이라든지 그죠? 등등 일반적인 선물이 그 당시에는 많았고, 전통적인 어떤 아이누 민구는 뭐 쟁반 정도 있다, 쟁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생산 체제나 상품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카노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누의 어떤 민구라든지 아니면 공예품 제작자로서 니부다니의 어떤 동업자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익재단법인인 아이누 문화진흥 연구추진기구 공예품 품평회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가 만든 작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작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아이누의 미니품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홋카이도 안팎으로 그의 미니품을 파는 가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자와 씨가 이제 사망했을 때,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이 타카노 씨의 딸, 세키네 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은 성이 바뀌기 때문에 세키네입니다만은, 세키네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 타카노 씨죠, 그죠? 아버지는 그 태생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문양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가는 방법이
까지 세세한 부분을 이제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키니 어머니, 타카노 씨의 부인이죠, 그죠? 예, 어머니는 그 에투스를 짜는 이 정물짜기에 아주 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그의 오빠인 모리시 같은 경우도 이제 목조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리시는 니부다니 미네조합의 이제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고, 이 집은 지금도 니부다니 공예를 전승하는, 이 점은 지금도 이제 니부다니 공예를 전승하는 하나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 전성계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인건 군 출신의 뭐 오자키 씨라든지 아니면 저 오사카 저 관서지방이죠, 그죠? 이 관서지방 출신의 뭐 후지자키 씨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도 10대 후반에 이제 니부다니에 와서 목조 기술을 배워가지고 쭉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야노 씨의 그 자료관에서 이 공예품 제작, 시연, 판매를 이제 이어온 이 후지다니 씨 같은 경우에는 아사히강이라는 뭐 조금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은 니부다니 출신인 루미코라는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타 지역 출신이지만은 출생지가 다르지만은 니부다니의 어떤 목공예품에 이제 매료되어 가지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그 지역의 공예가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전승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이나 출신지에 상관없이 아이누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례는 니부다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누 문화의 어떤 진흥과 보급에는 그러한 인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한국과 다른 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한국에는 보면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할 때 기예능 보유자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출생지가 다르면 엄청나게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여기 니부다니처럼 출생지가 달라도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도지정 문화재도 그렇지만은 특히 국가무형문화재라든지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출생이 아주 까다롭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대에 와서 전성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간일을 하는 그런 공예 분야의 이제 전성자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사례로서는 이 사람이 지금은 경기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은 사실 제주도에 살았던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간일을 지정도 받지도 못하고 또 기예능 보유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 박물관과 공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